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5월 21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그 엔비디아 또 마이크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함에 힘입어서 나스닥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JP모건이 자사주 매입 규모를 좀 축소하겠다 이런 이제 언급을 하면서 다우 지수는 좀 약세로 밀리면서 그렇게 전환하면서 끝났습니다. 또 우리 시장도 그 미국의 반도체 주식이 이제 어제 좀 올랐기 때문에 그쪽에 상당한 희망을 좀 걸고 좀 지켜봤지만 요즘은 이제 뭐 그런 게 미국 시장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잘 먹히지가 않는 결국 이제 우리 시장의 지수가 오르려면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별해서 몇몇 종목만 사고 전체적인 수급에서는 여전히 좀 어려움을 우리 시장이 겪고 있다 하는 걸 오늘 확인시켜 준 날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 정도 이렇게 밀리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계속되는 이제 외국인하고 또 기관하고 이 매도 때문에 좀처럼 지수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시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661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3273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이 5005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724.18포인트 다시 어제보다 0.65%가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상승하면서 0.3% 가깝게 이렇게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일단 출발은. 그래서 이제 어제 시장 때문에 좀 자율 반등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도 했지만 그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결국 이제 뭐 기관하고 개인들인데 개인들은 이제 뭐 매수에 좀 나서다가 매도로 돌았고 기관이 사는 거 그거만으로는 오늘 양봉 형성도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69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417억을 순매수를 했고 개인이 243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오늘 이제 846.51포인트 어제보다 0.07% 하락된 거니까 약보합으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코스피는 드디어 그 5일 이평, 10일 이평 이거 밑으로 이제 일봉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오늘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뭐 이미 역배열이 됐는데 그 역배열이 더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게 이제 다시 재정비해서 시장이 상승 추세로 가려면 꽤나 시간이 필요하겠다 하는 거를 이제 오늘 기술적 분석에서 좀 느낄 수 있었던 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1363원 30전 어제보다 7원 40전이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그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1002억을 순매수했어요. 반면에 기관은 1574억을 순매도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외국인은 421억을 샀는데 기관은 174억을 팔았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오늘 선물 영향도 좀 있죠. 선물에서 기관이 외국인 팔고 기관이 샀기 때문에 현물을 이제 팔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도 좀 온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 기관이 다 팔았어요. 182억, 272억 이렇게 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고 또 삼성바이오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또 팔았고 기아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팔았어요. 67억, 55억. 포스코홀딩스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팔았습니다. 162억, 36억 이렇게 팔았어요. 네이버도 외국인이 128억, 기관이 19억 이렇게 모두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는 거는 현대차 266억, 146억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가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습니다. 외국인 127억을 팔았고 기관은 84억을 순매도했고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61억을 팔았고 기관은 17억 샀고 알테오세는 외국인이 41억 샀고 기관은 한 15억 팔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HLB는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어요. 52억, 50억 이렇게. 엔캠도 외국인 381억, 기관 8억 이렇게 동시에 매수를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섹터별 얘기가 좀 강력한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구분해 보면 오늘 이제 창투사가 대성 창투가 선봉에 섰죠. 예. 그래서 뭐 대성 창투가 이제 투자한 회사 중에서 시프트업 게임사가 IPO에 이제 들어간다는 소식 때문에 대성 창투가 선봉에 서서 하면서 이제 창투사 관련주들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수출이 이제 제대로 된다, 잘 된다, 이런 거에 힘입어서 화장품 주가 오늘 일제히 상승했어요. 뭐, 네이처셀, 한국화장품제조, 에이블 CNC,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그런 것들 등등이 상당폭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이제 또,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화장품 역직구 플랫폼, 이 실리콘2도 오늘 역시 강세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반도체도 전체는 아니지만 밸류체인을 타고 그 카테고리별로 상승 움직임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뭐 낸드, 온디바이스 AI, 그다음에 뉴로모틱, 재료, HBM 관련 다는 아니고 개별 종목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이거는 이제 군사용 저궤도 위성 안테나 관련주들이 좀 오르는 이런 거. 그거는 이제 뭐 하나 시스템하고 인텔리언 테크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개별성 재료로 오른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이제 특징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 시장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 외국인은 왜 안 사나?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외국인이어도 우리 시장은 지금 덤썩 사기는 좀 힘든 시장이다. 뭔가 이제 이렇게 찝어서 몇 개 말고는 사기 힘들 거다. 그 왜냐하면 막강한 섹터가 없어요. 막강한 섹터가 없고 그동안 이제 뭐 장사 잘하고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추가적이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에 대한 의문은 이제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세게 못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이제 집중 분석 시간을 통해서 백만개미 스쿨에서 최근 이제 서서히 그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SOFC라고 얘기하죠. 그 상황을 한번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뭐 뉴스에서 하나 나왔는데 또 리딩방, 그 불법 리딩방 또 사고 소식이 또 나왔죠.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저도 봤는데, 뭐 저도 이제 하루에 최소 2~3건, 많으면 뭐 10건 이상씩 그렇게 문자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게 무작위로 막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당하시는 분들은 욕심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에 돈을 쉽게 버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백만개미 스쿨 문의도 제가 뭐 카카오톡에 하도 그런 데가 많아서 카카오톡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아예 이제 지난부터 여기다가 제가 이제 나가고 있는데, 저희 그 백만개미 스쿨의 총무팀이 병정개미잖아요. 병정개미 전화번호를 남길 테니까 거기다가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문의, 궁금 뭐 이렇게 하셔도 다, 이거 문자 전용입니다. 전화하면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답신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장 얘기를 좀 이제 해보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는 이제 점점 그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진 양갈래길 앞으로 이제 다가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번에 엔비디아죠. 우리 시간으로는 23일, 그러니까 22일 날 미국 시간으로 엔비디아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게 시장 컨센서스를 뛰어넘으면 이게 미국 시장이 이제 또 한번 휘발유 뿌려놓은 것처럼 이제 팍 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근데 이제 이게 기대만 못하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숏친 쪽이 승리를 거두면서 시장을 이제 끌고 내려갈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딱 그 갈림길에 서 있어요. 근데 일단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시장 예측을 뛰어넘는 쪽이다. 근데 이제,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면서 미국 시장도 상당히 이제 숨죽여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시장은 지금 이제 그냥 맥없이, 그냥 가랑비 옷 젖듯 우리는 뭐 이렇게 초읽기에 들어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툭툭툭툭 이렇게 맥없이 흘러내려요. 쉽게 얘기해서.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수급의 강력한 주체인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 이제 뭐 삼거래일제 매도잖아요. 매수가 딱 끊겼어요. 그래서 지들이 이제 딱 생각하고 사는 것만 사고 파생 관련된 것만 사고 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시장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왔다. 그럴 경우 그에 따른 이제 급등의 모습을 우리 시장에서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뭐 엔비디아니까 뭐 AI 관련돼서 이제 우리도 이제 그 밸류체인 따라서 확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게 어느 정도 지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그게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거를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밑밥 깔아놓고 그날 오르면 막 거기 된 거 사면서 어떻게 해요? 파생해서 청산해버리고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장 자체는 돈이 말라가는 거죠. 조금씩 돈이 말라가는 거예요. 시장의 돈이. 미국하고는 좀 달라요. 미국은 돈이 말라가는 게 아니에요. 뭐, 연준에서 긴축 어쩌고, 뭐,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그러지만, 행정부는 계속 그 유동성 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좀 좋아갖고 우리도 이제 좀 한번 탁 튀기라도 해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러면서도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지속 여부에 대해서 또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걸 안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번 주에 이 엔비디아 건 때문에 이 파생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재밌겠죠. 재밌다고 얘기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거 아니면 저거 해서 이제 걸어서 지금 이제 소리 없이 오늘 이제 흐름도 따지고 보면 파생 쪽에서는 다 준비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자기가 생각한 쪽으로 딱 하면 이제 좀 크게 파생해서 버는 거고 안 그러면 이제 터지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 뭐 이렇게 그 초읽기에 들어가서 그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도 이게 뭐 다우가 그랬다, 뭐 나스닥이 그랬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고 남은 신고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고 남은 신고가가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은 뭐 거의 뭐 전 세계에서 거의 꽁치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제가 그 집중 분석 화요일 날 할 때 그 이웃집 왕서방 이래서 그 홍콩 증시 말씀드렸던 거 있죠. 왜 홍콩 증시가 이렇게 올랐나? 그거를 이제 그 스쿨 회원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고 그 금년 들어서 홍콩 증시가 지금 대체적으로 한 18%, 대만도 18% 이렇게 올랐어요. 유럽도 뭐 8에서 거의 10, 뭐 나라마다 차이 있지만 그 정도는 다 올랐단 말입니다. 헤매고 있다는 유럽도. 근데 우리는 지금 코스피만 한 3%가 안 돼요. 오늘까지 아까 잠깐 보니까 2.88 뭐 이렇게 그 정도고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유독 우리만 이렇게 헤맬까?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외국인들이 막 반도체 주식 막 매수하면서 선물을 공격적으로 탁 이렇게 샀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딱 매도하자마자 상승이 푹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에 목을 매이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시장의 지금 현실이. 근데 세계적으로 증시가 다 그냥 좋다는데, 나름, 좋잖아요. 나름.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조용할까? 이게, 우리는 돈 들어올 때가 외국인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아시지만 바이든 구하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옐렌 장관이 나서갖고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재정을 풀고 있잖아요. 나중에 삼수갑산을 가건 어쨌건 바이든이 재선해야 되니까 그냥 돈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웃집 그 왕서방 그 지난번 집중 분석에서 말씀드렸지 중국도 어 아주 장기치를 발행했는데 중국은 상당히 독특한 게 있다고 제가 거기서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중국이 안고 있는 경제 구조 중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부동산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실제로 장기채를 많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쪽에다 투입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고 첨단 쪽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밸류업 그러면서 이제 밸류업을 시행하는데 강력하잖아요. 중국의 밸류업이.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우리가 말한 거에서 저 PBR을 뭐 PBR을 올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시장을 밸류업을 하려면 저 PBR을 올리는 생각을 가지고는 못 해요. 그럼 바로 끝나요. 그냥 밸류업 좀 되는 척 하다가 그냥 바로 끝나죠. 왜냐하면 이제 미래 첨단 이런 쪽에다가 막 계속해서 돈을 넣어야 그게 이제 그동안에 안고 있던 그 부동산 쪽의 비중이 컸던 그런 구조도 이제 이번에 예, 벗어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죽지 않으면 적당히 부동산은 터질 건 터뜨리면서 반대로 이제 그래서 이제 홍콩 증시가 많이 오른다. 그거하고 두 가지 밸류업 중국의 밸류업 시스템을 워낙 강력하게 이제 한다. 그걸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런 이유예요. 중국도 그렇고, 홍콩 증시도 그렇고, 뭐. 그런데 우리 시장은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외국인이라도 이게 이제 한국의 그 한국물을 산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물이 매력적이어서 내가 저 주식을 산다는 게 지금 우리 시장은 뭐냐면 치고받으려고 하는 거지 계속 사서 뭐 이거 매력적이니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이러면서 자꾸 이제 파생하고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이익을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거로 보인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매력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우리 시장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슈 때문에 몇몇 그런 이제 주식들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반도체 일부, 또 뭐 현대자동차, 뭐 또 뭐, 그 전력 설비 뭐 이런 데 관련된 그 요즘 며칠 동안 이제 화장품 조금 그 장사 잘했다니까 그런 거 말고는 이게 좀 지속적으로 뭔가 한국 시장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밸류업도 그렇고 뭐 이달 말에 나온다는데 밸류업이 뭐 이달 말에 그러니까 이거 밸류업도 얘기 나온 지가 언젠데 하면 이제 빨리 해야죠. 그래서 뭐 선거 전에 밸류업 한다 그랬다가 그다음에 또 이게 무슨 이번 달까지 계속 고민하고 이럴 일이 아니라 답은 다 나와 있는데 이달 말에 나온다는데 그게 이제 그 안에 강력한 거버넌스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 안 하면 니네 안 돼. 이런 아주 강력한 뭐가 있다거나 그러니까 밸류업을 하려는 게 기존 주주한테 뭔가를 많이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혜택을 안 주면 안 돼. 이게 강력하든지 또 그 반대급부로 세제 혜택은 어떤 거로 줄 수 있어라든지 그런 거가 좀 나와야지 되겠죠. 그게 아니면은 뭐 도로함이 타불 되는 거죠. 맨날 뭐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해서 권유한다 뭐 있는데 도대체 권유해서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이웃 나라는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이제 상대적으로.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가 뭐 신규 그런 산업에 대한 투자를 막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R&D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이슈 터지면 맨날 뭘 하냐면 대책도 없고 방안도 없어요. 대책도 없고 방안도 없이 그냥 얼마를 몇 년 동안 퍼붓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도 없어요. 근데 일단 퍼붓는다고 막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쟤네 무슨 돈이 어디서 나서 무슨 어마어마한 숫자를 뭐 몇 대 한다는데 보면 전부 뭐냐면 하청빨. AI 나오면 AI 하청빨 그쪽에다가 뭐 몇십 조를 뭐 몇 년 동안 투자한다. 이런 게 그 사람들한테 이게 매력적으로 들리겠어요? 외국인들 저도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뭐 대통령도 모르셨다는 캐시 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한다 그랬다 또 며칠 만에 바로 이제 발 빼고 뒤로 후퇴하고 이게 이런 것들이 좀 길게 대책을 세우고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한국이 어떻게 간다라는 걸 확실하게 딱 보여줘야지 되는데 그런 거 없으니까 지금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기가 돌아와서 그냥 장사 잘 되는 종목만 산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가 뭐 요새 갑자기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더 거기랑 이제 그 밸류 체인이 연결돼 있는 그런 이제 뭐 장비 재료 이런 것들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과거에 했던 거 갖고 지금 이제 먹고 사는 건데 그나마 AI의 하청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그게 장사가 되니까 거기에서 일부 뭐 이런 것만 살 수밖에 없어요. 아 전력 수입이 그래 이것도 뭐 한국이 미국 그 전체 변압기 시장의 10% 이상은 한국이 가져가니까 그러면 뭐 이거는 장사 되겠구먼.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외국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종목 자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죠. 우리가 그 외국인이 안 사는데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종목이면서 그런데 수급이 따라주는 것만 가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뭐 이게 좀 수급이 들어오나? 그럼 이제 보초병 보내던 것도 10명 보낼 거 5명 보내고 좀 이렇게 그 그 상황에 따라서 투자하는 게 좀 강도가 달라져야 된다. 그런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어떻게 해요? 매매 원칙을 아주 냉정하게 좀 빡빡하게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매매 원칙에 따른 추세선이 살아있으면 그럼 가는 거고 거기서 꺾이면 이건 바로 내리고 이거를 당분간은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에 있다. 우리 시장이. 근데 또 이런 것도 이렇게 또 겪어놔야 돼요. 겪어나가게 되면 이제 또 우연치 않은 기회로 해서 시장에 이게 이제 또 확 열릴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근데 아무튼 지금은 그렇게 좀 험난한 그 기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는 매매 패턴을 맞춰가는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서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